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토칠성입니다. 2020년 4월 9일 14번째 동영상 올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한남 3구역 투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한남 3구역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투자 관점 측면하고 또 당장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한남 3구역의 시공사 선정 이슈,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시공사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선택될 것 같은가,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남 3구역의 투자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장단점 같은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한남 3구역의 현재 부동산 물건들의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2020년 들어선 그 실적 정도를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3개사가 기존에 어떠한 수준에서 홍보를 해오고 있었는지 그걸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시공사를 이제 선정을 할 때 핵심적인 관점을 어떤 측면으로 두고서 판단할 것인가, 그러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남 3구역 투자 분석 장단점이라고 해서, 3구역은 보시다시피 한남 뉴타운의 이 보강동과 한남동 이쪽 지역의 광활한 부지 면적을 재개발하는 구역인데, 구역 면적이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크고요. 또 한남 뉴타운에서 랜드마크적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풍겨나오는 구역이며, 현재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구역이고, 상대적으로 한남 3구역이 작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한남 3구역의 이제 건립 세대수라든가 조합원 등을 이제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 장표는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전체적인 이제 구역별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한남 3구역만 한번 확대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한남 3구역의 이제 기존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촉진 계획 내용이었었고, 현재 확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확정되어 있다, 이것은 즉 사업시행 건축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현재 기준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러한 넘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남 뉴타운의 이제 총 세대 수는 5,816세대가 지어지게 되고요. 임대 세대는 876세대가 지어지고, 분양 세대 수는 4,940세대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이제 25평 이하가 전체 분양 세대 수의 43%, 33평 이하가 37%, 중대형 45평이라든가 57평이라든가 그런 중대형이 전체의 19% 정도를 이제 짓게 될 것입니다. 조합원 숫자는 3,894명이라고 제가 일단 표현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향후에 관리 처분 인가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 수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분양 세대 수에서 이 조합원 수가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하느냐, 3구역은 현재 79%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조합원 수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렇게 조합원 수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용적률을 올리면서 전체 분양 세대 수, 건립 세대 수를 이제 증가시키게 된 측면 때문에 이렇게 조합원 수 비율이 낮아지는, 개선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한남 3구역 조합 집행부가 서울시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용적률, 층고, 세대수 그런 협의 협상을 많이 거치면서 과거 기존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용적률, 층고, 세대수 측면에서
사업성을 많이 개선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한남 3구역의 조합 집행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요구사항들,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 또 소통을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현재와 같은 그러한 빠르고 합리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한남 3구역의 전체 땅 부지 면적은 11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고요. 또 3구역의 이제 평형별 건립 세대수, 뭐 사업 현황, 뭐 또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평형별 건립 세대수 같은 것은 이제 앞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남 3구역은 용적률을 232% 내외고 건폐율은 42% 정도 되고, 또 중저층의 고급 단지화 개념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될 겁니다. 5층에서부터 최고 층수 22층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보시다시피 용적률이 이제 오리지널 용적률이 209%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용적률을 많이 개선을 이제 시킨 것이죠. 즉 건립 세대 수가 많이 증가가 됐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블록 한남 3구역은 이제 블록을 획지 블록을 7개 정도로 구분을 이제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블록 같은 경우는 지대가 가장 높은 한광교에 있는 쪽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쪽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을 이제 해서 층고를 약간 더 이제 높일 수 있도록 했다거나, 혹은 뭐 테라스하우스 같은 것을 이제 건립을 한다든가, 그러한 랜드마크적 이미지가 이제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업 추진 일정, 현황 같은 것을 살펴보면은 건축심의, 서울시 건축심의를 17년도에 통과했고요. 다양한 영향평가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 공원 영향평가, 뭐 교육 영향평가 같은 것들, 다양한 이제 영향평가들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는 이제 19년도 3월 29일 날 이제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시공사 선정하는 이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원래는 19년도 12월 15일 날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열 홍보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여타의 사유로 이제 재입찰하는 과정을 이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6일 날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한번 할 계획이 있었다가,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관계로 또 수년 되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5월 말이라든가 혹은 6월 정도에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개최되리라 추정할 만 하겠습니다. 한남 3구역의 이제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은 다세대 주택 빌라 기준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가격 수준은 한남 3구역은 이제 한남 5구역과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남 5구역이 한강 조망의 탁월성 때문에 가격 수준이 가장 높았었는데, 이제는 한남 3구역이 사업 속도를 많이 빠르게 진척을 보여오면서 한남 3구역의 가격 수준은 이제 한남 5구역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 3구역이라든가 한남 5구역이 어떤 특정 물건이 10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동일 조건으로 가정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동일 조건의 물건이 만약에 한남 2구역이라든가 4구역에 동일 조건의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2나 4구역의 물건 가격은 9억 5천만 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이제 3구역의 이제 빌라의 그 2020년의 거래 가격 실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엑셀로 넘어갈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이제 3월 말 정도에 제가 실거래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3월 말 이후부터 현재까지 뭐 한 개, 두 개 정도 빌라 매매가 더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요. 3구역은
현재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매매가 한 6건 정도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대지권 지분, 지분 면적 몇 평이냐, 몇 평짜리 빌라냐, 또 건물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 언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매매 가격은 그 몇 억으로 됐고, 그 매매된 물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2020년도 열람 기준으로는 얼마 정도 했었다. 그래서 지분당 가격, 땅 대지 지분 한 평당 어느 정도 가격으로 거래가 됐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 거래입니다. 지분 4.5평짜리가 5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가족 간 거래, 뭐 증여 목적 같은 걸 해가지고 가족 간 거래 물건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가격 수준과는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분 11평짜리고 건물 전용 12.6평짜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년 기준으로 6억 4천만 원짜리가 매매 가격이 12억 3천만 원, 또 지분 6평짜리가 저스트 10억, 지분 5.5평짜리가 10억 1천, 지분 8.5평짜리가 11억 6천, 지분 8.1평짜리가 12억 5천, 이 정도로 매매가 됐습니다. 지분당, 대지 지분 한 평당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 보시면은 지분 11평짜리는 지분 한 평당 1억 1천만 원 수준이고, 지분이 작은 6.0평짜리는 지분당 1억 6천 7백, 지분 5.5평짜리는 지분당 1억 8천 3백, 지분 8.5평짜리는 지분당 1억 3천 6백, 지분 8.1평짜리는 지분당 1억 5천 5백, 이 정도로 매매가 됐습니다. 맨 위에 걸 뺀 5개만 이제 살펴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평균 2.15배 정도 더 높은 수준에서 매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남 3구역의 그 2020년 현재 기준의 다세대주택 빌라의 이제 실거래 가격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슈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것을 혹은 얼마 정도 매매 가격의 물건을 사면은 33평 혹은 뭐 중대형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또 그러한 물건을 사게 될 경우 그 원하는 평형에 들어갈 때까지, 입주를 할 때까지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또 내용 분량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제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은 이제 건설사의 이제 홍보 전략. 제가 기존이라고 썼습니다. 현재 기준이 아니고요. 작년도 12월 15일 날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려다가 이제 이게 재입찰 과정을 겪게 된 건데, 작년 말의 시공사 선정 총회를 대비한 세계 시공사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홍보를 했느냐, 그걸 이제 터치를 이제 하는 겁니다. 대림산업 같은 가나다 순으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한남 3구역에 대한 브랜드 이름을 아크로 한남 카운티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전략적 관점으로는 이 아크로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무기로 한강변의 트라이앵글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가 있습니다. 한강변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면은 반포 쪽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라든가 아크로 리버 뷰, 그런 곳과 또 성동구 성수동, 뚝섬 있는 쪽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이 한남 뉴타운의 한남 3구역, 여기에다가도 이제 아크로 브랜드를 이제 꼽자 해서 이렇게 한강변에 이제 삼각 트라이앵글로 아크로를 이제 그 포진시키겠다,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이미지로 이제 홍보를 이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핵심 공약이라고 하면은 임대 아파트 제로라는 이제 그거를 강조를 많이 했었고, LTV 100% 이주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브랜드 이름을 한남자의 더 헤리티지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 경험이 이제 가장 많이 있고, 또 이런 아파트 건축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이제 인허가권자, 서울시 같은 인허가권자로부터의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런 이제 변경에 대한 인허가 경험이 이제 가장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GS건설의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가를 평당 7,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일반 분양가 7,200만 원 보장이라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전제하지 않은 경우, 뭐 그러한 전제 조건은 분명히 이제 되어 있었죠. 추가적으로 GS건설은 한남뉴타운 가운데에 신분당선 역사를 신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남 3구역에 대한 브랜드 이름을 이제 DH 더 로얄이라고 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건축 명가 이미지가 강조가 되고 있죠. 압구정 현대 시리즈라든가, 또 최근에 반포주공 1단지의 1, 2, 4주구 거기를 이제 시공사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그 네이밍이 이제 훌륭한 지역에 이렇게 시공사로 이제 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할 수가 있고, 현대건설의 이제 핵심 공약이라고 하면은 최저 이주비를 5억 원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세부적으로는 현대백화점 브랜드를 한남 3구역에 입점시키겠다, 이렇게 했었죠. 이 정도가 기존 3개사가 작년 12월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타겟으로 해서 그때 당시 어떤 강조했던 홍보의 키포인트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기존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는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내용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것은 기존 이제 3개사가 기존에 어떤 홍보의 어떤 디테일한 측면의 내용들이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림산업의 이제 아크로 브랜드인 이제 내용입니다. 전부 다 이거 기존 내용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를 해 두세요. 이렇게 한남 3구역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한강을 둘러싼 강북 요지의 대규모 신축 단지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요 아랫부분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한강 쪽입니다. 한강, 이 아래쪽이 한강이고, 이렇게 어떤 볼륨감 있는 어떤 볼륨감 있는 그러한 이제 건축물들을 이렇게 만들겠다. 또 이렇게 단지 내에 이제 이런 그 공원 같은 것도 조성을 하고, 또 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1층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라 이제 그런 곳으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 그러한 측면이죠. 또 이렇게 저 멀리 이제 그 잠실에 이제 슈퍼타워도 보이고, 한강을 이렇게 그림처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경관 명소 지역도 이렇게 이제 뭐 조성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대림산업의 이제 기존의 이제 핵심적인 홍보 이제 주안점들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GS건설의 이제 홍보 포인트인데, 보시면은 GS건설은 이 가운데 부분을 에코존, 또 저쪽 한남 오거리라든가 한남동 쪽을 이제 리버존, 또 이렇게 보강동 쪽 이쪽을 어번존, 이렇게 나름대로 세 개의 존으로 구분을 이제
한번 이제 해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한남자의 더 헤리티지의 전체적인 투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이렇게 한남자의 더 헤리티지 테라스하우스의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한남 3구역에는 테라스하우스가 현재 사업 시행인가 기준으로는 약 278세대인가 그렇게 이제 계획이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상업시설에 대한 이제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건설의 이제 기존 홍보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변에 이제 재벌들이 사는 동네라든가 한남 더 힐, 또 유엔 빌리지, 또 한남 1, 2, 4, 5 구역이라든가 청와아파트, 유엔사, 수성구, 나인원 한남 이런 데에 이제 한남 3구역이 가운데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물 중에 물인 이제 금성수라고 해가지고 있죠. 이 중랑천물과 한강 본류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환포에 들어오는 지역이다. 둥글게 이제 감싸 안으면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다. 이거고, 또 동쪽으로 들어오는 아침볕 조양이라고 하죠. 이런 측면, 또 남산의 용맥으로 둘러싸인 명당터다. 이렇게 풍수지리적 관점도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조감도 측면에서 반만년 한강의 빛을 일상으로 드리는 삶의 완성. 이 그림은 이제 주로 3구역의 7블럭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이미지는 요거는 이제 한남 3구역의 저쪽 한남동 쪽 한남 오거리 혹은 한남역 근처를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뒤로는 이제 남산이 보이고 밑으로 이제 한강이 그림처럼 이렇게 조망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공사 선정의 핵심 관점을 이제 살펴볼 텐데,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이 언제일지 아직 펜딩 상태입니다. 5월 말, 빠르면 5월 말에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한 6월 정도면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제 개최되리라 판단할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점을 이제 주로 포인트로 이제 봐야 될지 보시게 되면은 대안설계 제안서의 차별성과 장단점이 과연 어떻게 이제 보여질 것인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안이 될 그 대안설계는 물론 이번에 이제 벌써 입찰 제안서는 다 조합 집행부로 이제 입찰은 마감이 된 상태고 아직 오픈만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전부 다 대안설계 수준일 겁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시공비를 이 대림, GS, 현대가 과연 시공비를 전체 총 사업비, 총 시공비를 얼마로 하고 평당 시공비, 건축비는 얼마 정도로 할 것인지 그 시공비가 과연 3개사 간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지도 봐야 되고요. 또 건축 설계적인 차별성도 봐야 되고 또 향후 설계 변경도 이제 필요하면 좀 진행될 수가 있는데 필요하면 충분히 또 이것도 검토가 될 것인데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유연성 같은 것도 얼마나 룸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제안서에 이제 언급된 주요 핵심적인 그 어떤 조건 같은 거 terms and condition 혹은 뭐 독소 조항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유념해서 이제 좀 공부를 많이 이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설계 변경에 대한 니즈 조합원들한테 이런 설계 변경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얼마나 많이 할 것인지 그런 이제 니즈도 파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설계 변경 인허가 그런 과정도 필요하면 또 거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한남 3구역은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화라산 직전의 숨고르기 순간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언론에 이런 한남 3구역 시공사에 대한 얘기가 뜨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뜨게 되면은 이제 뭐 서울시라든가 또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본의 아니게 또 태클, 제재 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건 또 조합원이건 모두가 좀 조용하게 숨고르게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이제 한남 3구역 이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잘 나오지도 않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합 집행부에서도 이 3개사에 모두 뭐 공문을 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홍보 활동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단속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저도 3개사의 입찰 제안서 내용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합 집행부에서 절대 지금 오픈을 하지 않고 밀봉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제 3개사가 이제 입찰 제안서에 그러니까 이제 공개가 되면은 그 3개사별 입찰 제안서 내용하고 장단점 같은 것들을 제가 또 다시 이제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회사가 어떤 제안을 했고 장단점은 어떻게 또 이제 그 차이가 있고 그러한 이제 전체적인 검토 의견도 또 한두 번 더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길어졌는데요. 한남 3구역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업 현황, 또 투자 가치, 투자 분석, 또 목전에 나와 있는 한남 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키포인트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2020년 4월 9일 북두칠성TV의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